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 1월 23일 수요일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5.18 계엄군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고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 법을 고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한전 공과대학 설립 후보지에 대한 심사평가가 오늘과 내일 집중적으로 진행됩니다. 최종 결과는 다음 주 월요일 발표됩니다. 수도 검침을 잘못한 데서 비롯됐다는 폭탄 요금 보과. 알고 보니 검침원들이 처해 있는 살인적인 노동 실태가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5.18) 때 광주 시민에게 총을 쏘고 폭력적인 진압에 참여한 계엄군들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고 국립현충원에 안장되는 모순을 법을 바꿔서라도 바로잡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법 개정을 위한 첫걸음으로 어제 입법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진압에 나섰던 계엄군 중 국가유공자로 지정돼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73명입니다. 이들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 게 맞냐는 지적이 일며 유공자 지정을 취소하기 위한 법 개정 공청회가 마련됐습니다. 제안된 개정안은 오로지 5.18 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원인이 된 경우엔 유공자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급해서라도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5.18 관련 특별법이랄지 그다음에 유공자 지정에 관한 법이랄지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거죠. 공청회에서는 이 논의와 더불어 전두환 씨 국립현충원 안장 문제도 함께 거론됐습니다. 내란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특별사면돼 법 적용이 애매해진 만큼 법 개정을 해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추가해가지고 그런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나 사면 복권된 사람까지도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명확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국가보훈처는 이러한 법 개정을 위해선 공론화와 국민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작전 중 부상 사망한 사람이 권리를 소급하여 박탈하는 내용이므로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보훈처는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자 여러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계엄군 유공자에 대해 직권으로 유공자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방부에 TF를 제안하고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 경실련이 민간공원 2단계 사업 가운데 중앙공원의 우선 협상 대상자가 바뀌게 된 배경과 의혹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은 광주시가 기자회견을 통해 금호산업에 죄송하다면서도 우선 협상 대상자를 호반으로 바꾼 것은 엉터리 행정의 진술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해당 사업자와 광주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낱낱이 정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관련 공무원의 직권 오남용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하라고 광주시에 요구했습니다. 한전 공과대학 설립 후보지에 대한 심사평가가 오늘과 내일 집중적으로 진행됩니다. 한전공대 심사위원회는 오늘 오후 한전공대 용역사인 AT 커니 사무실에서 광주시와 전라남도로부터 후보지 프레젠테이션을 청취하기로 했습니다. 내일은 오전과 오후로 나눠 광주 지역 후보지 3곳과 나주 지역 후보지 3곳에 대한 현장 방문 실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종 심사 결과는 비공개로 한전공대 설립지원위원회에 전달되고 오는 28일 오후에 송재호 위원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입니다. 광주 상수도 사업본부 잘못으로 누진제까지 적용된 수도요금이 수백 세대에 부과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원인을 살펴보니 수도 검침원들의 살인적인 노동 강도와 무관치 않았습니다. 한 검침원은 너무 힘든 나머지 울면서 일을 해야 했다고 취재진에게 말했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400여 세대에 부과됐던 수도요금 폭탄. 상수도 사업본부는 가작물을 많이 쓰는 시기에 검침을 제대로 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 관계자입니다. 왜 그랬는지 해당 검침원의 사정을 들어봤습니다. 살인적인 노동 강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치료받고 쩍쩍쩍하면서 오후에도 한 손에는 고지서를 들고 돌아다닌 놈이에요. 제가 이 억울함을 내가 어디다가 하소연도 못 하겠습니다.
수도 검침원들이 일하는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무거운 철판을 열고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 수도 계량기를 확인하는 검침원. 검침원 한 명이 한 달에 돌아야 하는 가구는 무려 2,600가구입니다. 하루에 100가구, 주말에 좀 쉬려면 많게는 하루 200가구를 돌아야 겨우 할당량을 채울 수 있습니다. 많으면 한 300가구. 수도 검침원 A씨입니다. 좀 힘든 구역은 한 150가구. 이게 가구 지역마다 달라가지고 정해진 시간 안에 검침을 마쳐야 하니 휴일에도 나와야 하고 아파도 참아야 합니다. 명절날 당일날 가가지고 미친놈 소리 많이 들어요. 저희들이 일할 때. 그걸 감수하고 나서라도 저희들이 날짜에 맞춰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 명절 당일날도 저희들이 갈 때가 많습니다. 수도 계량기가 있는 곳입니다. 이처럼 비좁은 곳에 수도 계량기가 있다 보니 검침원들의 업무는 과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쯤 되면 검침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애초부터 제대로 하기 힘들었던 구조적인 문제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가 허위 검침의 당사자로 지목한 검침원은 이런 살인적 노동이 절망스러워 지금은 일을 그만뒀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눈물을 2번이나 흘렸습니다. 엄청나게 내가 힘들어가지고요. 네. 내가 그래가지고 저 지금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사람 수가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당장 상황을 개선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 관계자입니다. 광주시 상수도 본부에서 일하는 수도 검침원은 고작 54명. 이들이 검침해야 하는 가구는 14만여 가구에 이릅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던 2인조 강도가 6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성경찰서는 지난 16일 새벽 4시 30분쯤 보성군 보성읍의 한 금은방 출입문을 망치로 깨고 들어가 진열대에 있던 2천여만 원어치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33살 한모 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폐쇄 회로 화면을 통해서 청주 시외 버스터미널 주변에서 도주 중이던 한 씨 등을 붙잡았습니다. 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광주지방경찰청이 각 경찰서별 수사 전담반을 꾸려 불법 선거운동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광주경찰청은 다음 달 25일까지 불법 선거운동 단속을 진행하고 후보자 등록 신청일인 2월 26일부터는 각 경찰서별로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설치해 금품 선거와 흑센 선전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손혜원 의원이 오늘 목포에서 직접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손 의원은 오늘 오후 2시 자신이 나전 7기 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 구입한 목포시 대이동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박물관 건립과 관련한 앞으로 계획 등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 노후화로 공연 관람이 불편했던 광주 문예회관이 개관 28년 만에 새롭게 태어납니다. 광주 문예회관은 올해 하반기 대극장 좌석 교체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249억 원을 투입해 건물과 시설 개보수 작업을 진행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광주 전남 지역은 이틀째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평년보다 따뜻하겠습니다. 광주 전남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대기 정체와 해외 미세먼지 유입으로 광주 전남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어제에 이어서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광주 영하 1도, 담양 영하 4도 등으로 평년보다 높고 낮 최고 기온도 9도에서 11도 분포로 포근하겠습니다. 광주 지방 현재 기온은 0도입니다. 백수진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끊고 싶다는 마음만 있다면, 혼자 하기 힘들다면 광주 금연지원센터로 노크해주세요. 의료인이 함께하는 금연 캠프와 여성 흡연자를 위한 전문 상담은 모두 무료로 진행됩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62-222-9030.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황동현의 시선집중 2부 시작합니다. 광주 강상구 황룡강 이 장록습지는 원시 자연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그래서 이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곳을 국가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체육시설 설치 비용으로 중앙정부에서 받은 이 교부금 10억 원으로 장록습지 내에 이 체육시설을 건설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장록습지 개발이냐 이 보존이냐의 기로에 현재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 되게 된 겁니다. 현명한 해법은 없는지 이야기를 오늘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광산구가 지역구인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 그리고 환경운동연합 박경희 사무국장 이야기를 연이어 들어보겠습니다. 오는 3월 13일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있는데요.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이 조합장 선거는 2015년부터 전국 동시선거로 바뀌어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를 직접 챙기고 있는데요. 금품선거라는 그동안 그 이전의 오명을 좀 벗을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역 단위 조합장 선거가 갖고 있었던 여러 문제점을 오늘 정리해 보고요. 이번 선거에는 어떻게 치러지는 게 가장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을지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전국농민회 광주시 농민회 오종원 회장을 만나보겠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계속됩니다. 배달 라이더와 자동차 운전자 여러분, 안전한 교통문화 만들기 프로젝트에 함께 하실까요? 먼저 라이더분들은 출발하기 전 안전모를 꼭 씁니다. 반드시 신호와 규정 속도를 잘 지켜주세요. 다음, 운전자분들도 신호와 규정 속도를 잘 지키고 앞에 오토바이가 있으면 안전거리를 더욱 신경 써주세요. 또 차를 타고 내릴 때 뒤에서 오토바이가 오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함께 지켜주고 함께 만들어가는 교통안전. 교통문화 캠페인 도미노피자와 MBC가 함께합니다. 반도건설 김현욱입니다. 짓는 곳마다 이슈가 된 반도요보라가 드디어 광주에 찾아옵니다. 남구의 미래가치를 누리는 곳, 혁신설계와 첨단 인공지능 ICT까지 와우! 미래가치도 생활가치도 유보라답게 남구 반도요보라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1800-0086 반도건설. 어우 추워. 여보, 농부갓잔 도라지 배즙 한잔 하세요. 역시 당신이 최고야. 애들은 유자 배즙으로 먹였어요. 나주 장수식품 농부갓잔 도라지 배즙 유자 플러스 배 아로니아 배즙으로 겨울을 건강하게. 나주 장수식품 061-332-9616. 노트북만으로 사업이 시작된다.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사무실 임대, 회의실 대관의 신개념 더워크 공유 오피스. 보증금 관리비 없이 월 최저 25만 원으로 회의실 카페를 누리는 풀옵션 사무공간 더워크 공유 오피스. 상무지구 우리은행 뒤편. 문의 1800-8062. 축제, 파티가 있는 그곳엔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기업식 행사장, 맛있는 음식이 필요한 그곳에도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출장 뷔페 필요한 곳, 전국 어디나 찾아가는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062-351-7711. 반도건설 김현욱입니다. 짓는 곳마다 이슈가 된 반도요보라가 드디어 광주에 찾아옵니다. 남구의 미래가치를 누리는 곳, 혁신설계와 첨단 인공지능 ICT까지 와우! 미래가치도 생활가치도 유보라답게 남구 반도요보라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1800-0086 반도건설. 오늘 체온은 좋아하지만 호흡기는 매우 싫어할 만한 날씨입니다. 출근길 기온 어제보다 4도가량 높아서 비교적 따뜻한 겨울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부터 탁한 공기와 마주하겠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 104 마이크로그램, 초미세먼지 농도 80 마이크로그램으로 매우 나쁨 단계입니다. 외출을 자제하시고 황사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 상황 알려드립니다. 필문대로 지산 사거리에서 조선대 입구로 신호대기 2번 필요하고, 각화대로 문흥지구 입구 사거리에서 문화 사거리 방향으로 차량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남대로 농성교차로에서 건강관리협회 사거리로 정체되고 있어서 지나실 때 3분 이상 소요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이틀간 열심히 달려오셨을 텐데요. 오늘도 행복을 충전하고 힘차게 달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주 집값을 한눈에 광주 1등 부동산 어플 사랑방 부동산 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의 정은솔이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5분 20초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황룡강 장록습지를 국가 습지로 지정하는 것을 두고 개발과 보존의 의견들이 현재 상충하면서 지역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장록습지에 최근 체육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주민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런 체육시설을 좀 반기고 있는 입장이고요. 또 환경단체는 습지 훼손을 우려하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절충점이 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그 부분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광산구가 지역구인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 연결을 해서 이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장록습지 관련해서 지금 환경 보존이냐 또 개발이냐 논란들이 있는데요. 우리 네. 의원님께서는 이 습지로서의 가치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저야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광주시가 2017년 10월 그러니까 거의 한 2년이 다 됐습니다. 네. 환경부에 장록습지에 대해서 정밀 조사를 신청했더니요. 네. 그 결과가 멸종위기 야생동물들이 발견돼서 생태적 가치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광주시도 작년 말부터 국가 습지 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네. 이 지역의 습지 생태 체험관 건립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 습지에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국가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금 지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관련한 사업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네. 의원님 지금 이 장록습지 보호구역 그 일부 지역에 체육시설 조성 사업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예산도 네. 현재 10억 원이 확보돼 있고 또 네. 이렇게 습지로서의 가치가 좀 구체화되기 전에는 이렇게 체육시설들이 만들어지면 지역 발전에도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도 있었고 그래서 당초 지역 주민들도 많이 찬성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시설들이 지금 들어설 계획이 어떻게 추진돼 왔던 거죠? 네, 우선 제가 이제 그 장록습지의 어떤 그 생태적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제 또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들이 장록습지는 창원 우포늪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창원 우포늪 같은 것은 수백만 년, 수천만 년 된 것들입니다. 근데 장록습지는 장성댐을 막았지 않습니까? 네. 장성댐을 막아가지고 황룡강의 수량이 줄어드니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아주 수십 년밖에 되지 않은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역사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다음에 이제 장록습지가 있는 지역에 금호타이어가 위치하고 있고 네. 또 광주 송정역을 국토 서남권의 물류 교통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서 네. 투자 선도지구로 지정이 돼서 이건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겁니다. 네. 투자 선도지구로 지정이 돼서 지금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선운 1지구 옆에 선운 2지구 개발 네. 또 거기다가 또 옆에 평동 산단까지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 황룡강 주변이 아시다시피 정말 수백 년 동안 낙후된 지역들 아니었습니까?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주민들은 그런 어떤 그 개발에 대한 심리가 있는 거고요. 네. 그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또 하나는 아마 전국에서 이제 정치하는 분들이 다 똑같이 겪으실 건데 이 그 체육 휴양 시설, 네. 체육 공간, 체육 휴양 공간에 대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그 국민 소득이 낮을 때는 그냥 이렇게 넘어갔었지만은 네. 이제는 자기 건강 관리를 위해서 휴식 공간 이런 차원에서 그런 것들이 필요로 한데 이걸 멀쩡한 땅에다 하게 되면 그 비싼 땅값과 건설비를 어떻게 담당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하천 주변의 유휴 공간을 이렇게 체육 휴식 공간으로 이렇게 전국적으로 해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2016년에 그 호남대 앞에 서봉지구 있지 않습니까? 네네. 서봉지구에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정말 광주에서는 최초로 그 정규 파크 골프장 네네. 27호를 조성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한평이나 무슨 장성이나 이런 먼 군데로 가서 파크 골프를 즐기시지 않고 네. 이제 광주 시내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아하시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축구, 배구,
뭐 야구 할 것 없이 하여튼 이런 수요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장롱 습지에 대한 어떤 생태적 가치가 있다고 하니까 네네. 그것도 보존하면서 네. 그러나 또 이런 여러 가지 주민들의 수요라든가 개발 이런 것들이 함께 그 서로 공존할 수 있도록 네. 타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네. 이게 이제 주민들 간의 어떤 그 의견 수렴이 없는 상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없는 상태에서 네. 또 광주시와 광산구 간에도 협의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네. 이렇게 광주시가 이 습지 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거기에서 이제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일단 있습니다. 광산구에서는 지금 현재 뭐 15억 원 예산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이야기하시는 이 체육시설을 좀 건설하자는 입장이고요. 광주시는 이 습지의 어떤 중요도를 더 생각해서 습지 보호구역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지금 전체 그렇다면 이 체육 시설이 전체 습지 면적의 몇 % 정도를 차지하게 지금 그 계획이 돼 있는 거죠? 이제 그것은 습지를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작년 11월에 네. 제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관계기관을 다 불렀습니다. 네. 환경부, 영산강 환경청, 국립습지센터, 광주시, 광산구 이 관계자들을 다 한 자리에 불러놓고서 의견을 청취를 해보니까 이 습지를 지정하자는 측에서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되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었고요. 네네. 또 광산구나 이런 광산구 입장에서도 습지를 지정하면서도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들, 예를 들면 국토부가 지정한 광주 송정역 투자 선도지구 지정 같은 것을 그런 것들을 해주지 않으면 네. 송정역은 지금 대구나 부산에 비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엄청나게 뒤떨어져 있는데 예,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제가 그때 확인을 해보니까 충분히 그 중간 타협을 하고 습지는 습지대로 지정하면서 네. 그 구역을 조금만 좁히면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체육시설 그 특별교부금 10억도 이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지만 네. 그 지역을 좀 옮겨가지고 원래 예정됐던 네. 그래서 옮겨가지고 한 500m 정도 떨어진 지역으로 네. 옮겨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런 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10억이 있기 때문에 이 체육시설도 들어서고 그다음 습지도 보존하는 이 둘 다 살 수 있는 공생의 그 방법이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지금 환경단체에서는 이런 체육시설이 들어서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습지 훼손은 필연이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것이 굉장히 앞으로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 이렇게 지금 네.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습지를 어디서 어디까지 볼 거냐라고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주 그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이 있고 네. 또 그 주변 지역이 있고 또 상당히 떨어진 그냥 단순히 습지로서의 어떤 그 기능밖에 하지 못하는 네.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부와 또 광주시 광산구가 충분히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 습지로서의 가치가 우수한 지역은 반드시 보존을 하면서 네. 그러나 말하자면은 단순 습지로서의 기능밖에 하지 못하는 지역은 네. 우리가 조금 그 환경 보전과 개발을 서로 공존 타협한다는 측면에서 얼마든지 저는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정치인으로서의 지역의 또 환경단체 주민들과의 여러 가지 좀 약간 그 생각의 차이점들을 좀 좁혀나가는 중심의 역할도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과 함께했고요. 이 주민들의 이어가 편의를 위한 측면을 본다면 장록습지에 추진하고 있는 체육 시설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습지의 중요성, 이 자연이라는 게 한 번 파괴되면 다시 회복되지 못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또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방금 김동철 의원은 좀 습지는 유지를 하되 체육시설도 들어서는 게 적절하지 않느냐라는 입장을 보였는데 시민단체, 이 환경단체는 어떤 입장인지 들어보겠습니다. 광주 전남 녹색연합 박경희 사무국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국장님이 판단하고 파악하고 계신 걸로 이 장록습지는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간으로 파악하고 계시나요? 예, 장록습지는 이제 광산구 황룡강에 위치해 있는데요. 네. 호남대학교 인근에 이제 황룡강교라고 있는데 그 곳부터
영산강하고 만나는 합류 지점까지 길이로는 약 7km 정도 되고요. 전체 유역 면적으로는 3제곱킬로미터 정도에 이르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항룡강 하류부로 영산강과 이제 생태적 연결 통로를 형성하고 있고요. 습지 본래의 모습을 잘 보존하고 있는 경관이 우수한 하천 습지입니다. 네,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 장록 습지의 생태 자원으로서의 가치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예, 이제 제가 봤다기보다는 이번에 국립습지센터에서 정밀 조사를 했고요. 그 결과를 살펴보면은 멸종 위기종인 수달이나 사, 또 신목 물대새를 그곳에 가면 볼 수가 있고요. 또 황조롱이나 붉은 배샘의 또 주변 등 천연기념물이 그곳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184종의 동물과 292종의 식물이 서식하는 곳으로서 생물 다양성이 매우 높다고 조사 결과 나타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도시 내에 있으면서 원시적인 자연성이 잘 보존된 보기 힘든 습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가 습지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겠네요. 당연하죠. 네, 그런데 이번에 지금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금 지정하기에는 좀 빠르다. 지금 그 이유는 체육시설이 들어서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습지 보호구역이 들어서려면 주민들의 합의가 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지금 중앙에서도 환경부에서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시설이 들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가장 큰 문제는 이 장록습지 보호지역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이 지역의 상륙 부근에 이제 체육시설 그러니까 축구장하고 주차장, 야구장 등이 이제 계획되어 있다는 건데요. 인위적인 편의시설이 들어올 경우에 보호구역 지정이 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제 대전의 갑천 같은 경우에도 보호지역으로 지정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너무 개발이 많이 되어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이 축구장이 들어오는 구간이 보면 어등산하고 광산의 복룡산 또 황룡강이 이렇게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육상 생태계하고 수생태계가 연결되는 고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개발 축구장이나 주차장이 들어오게 되면 생태계 단절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장록 습지 주요 구간만 보존하자라고 하는 발상이 되게 짧은 생각인 게 위쪽이 생태계가 단절이 되면 결과적으로 이 장록습지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은 오랫동안 이 지역이 낙후되었기 때문에 이런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서면서 좀 개발도 되고 발전도 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는 입장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좀 전에 김동철 의원도 이 습지의 중요성은 알겠는데 지역민들의 어떤 민원도 있고 염원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공생해서 같이 좀 합리적인 해결법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지역민들이 친수 공간으로서 활용하려고 하는 욕구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꼭 축구장이나 야구장, 이런 파크 골프장 같은 체육시설이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도시 내에 있는 부지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하천 아무도 사실을 건드리는데 되게 조심해야 되고 최후의 공간으로 봐야 되는데 이런 공간 하천 둔치에 자꾸 인위적인 시설을 넣으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김동철 의원께서는 이렇게 장록지가 보호지역으로 될 것에 대해서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진행된 일이라서 좀 유감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이라도 이제 이런 상황이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지역 주민하고 광주시가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떤 선택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인지 또 어떤 것이 더 올바른 것인지 또 미래 지향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좀 다시 한번 고민하고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국장님 일단 광산구에서는 체육시설을 여기에 건설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거죠?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지금 광산구가 그렇게 하고 또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일부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은 지역 주민들과 합의가 없다면 보호지역 지정 자체가 사실 어려운 상태입니다. 환경부에서도 지역 주민의 합의 없이는 추진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 하천 둔치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네. 지역 전체적으로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단지 그 축구장이나 야구장이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몇몇 사람들, 일부 사람들의 혜택을 위할 것인지, 아니면 광주시 전체적으로 또 광산구 지역 주민 전체적으로 자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혜자의 폭을 넓힐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제고해 줬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 입장에서는 보호지역 추진을 위해서 좀 대승적인 결단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과 이 장록습지의 이 생태 보존을 함께 공생할 수는 없다고 환경단체는 지금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저기 국가습지 보호구역 지정 그리고 또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환경단체도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계획 있으면 한 말씀 더 곁들여 주시죠. 우선 이번 주 25일 날 금요일에 광산구청 7층 회의실에서 국무총리실에서 주관하는 주민토론회가 있습니다. 네. 이곳에서 이제 장록습지에 대해서 찬성하고 반대하는 주민과 또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좀 지혜를 모으고 어떤 점들이 우려되고 있는 건지, 또 어떤 생태적 가치가 있는지를 서로 좀 이해하고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습지 지정은 지역 주민과 지자체 합의 없으면 불가능한 일인 만큼 좀 습지 보호지역 지정으로 인한 기대 효과나 필요성을 잘 알려서 주요 생태자원인 습지를 보호하자는 좀 공감대를 모아나갈 계획입니다. 네, 결국은 갈등보다는 서로 끊임없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서 좀 그 합의점들을 찾아가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겠네요. 그렇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전남 녹색연합 박경희 사무국장과 함께했습니다. 사랑이 벌써 취직했다며? 동신대학교 IPP형 일학습 병행제 덕분이지. 현장 실습도 하고 학비도 벌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야. 사랑이도 IPP형 일학습 병행제로 실습 나갔다가 그 회사에 취직했어. IPP형 일학습 병행제? 어느 대학교? 드림앤 스마일 동신대학교. 뭐해? 괜찮은 직업학교 찾고 있어. 아직 호남 직업 전문학교를 몰라? 99년부터 13년 연속 우수훈련기관. 우리 쪽 공동훈련기관으로 재직자 향상 교육도 한대. 오, 역시 정보통인데. 하나 더. 지금 호남에선 국비교육생을 모집 중이래. 우와. 전남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에서는 경영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MBA 과정 신입생을 1월 1일부터 2월 1일까지 모집합니다. 전남대학교 MBA 과정에서 여러분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십시오. 062-530-1501에서 2번. 창의성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다 창의성을 말로 하는 회사가 있고 여기가 회의실이야? 공간으로 경험하게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공간이 하는 말이 경영진이 하는 말보다 잘 들립니다. 사무환경이 문화를 만듭니다. 퍼시스 93.9.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에서는 방송 중 청취자 여러분의 여러 의견들을 받고 있습니다. 의견 주실 분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2626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글은 50원 그리고 긴 글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어갑니다. 조합장 선거, 어느 공직선거와는 좀 달리 조합원이라는 제한된 투표권자만이 선거에 참여하는 이유 때문에 일부 유권자가 좀 매수될 경우 당락이 쉽게 결정될 수도 있고요. 또 공직선거에 비해 음성적 금품 살포 등 돈 선거가 될 수도 있는, 그래서 조합장 선거의 고질적인 병폐로 그런 부분들이 좀 거론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조합장 후보 간의 경쟁이 또 치열한지, 그리고 선거에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이번 3월 13일에 치러지는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국가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이 선거를 관리하고 관장하는데요. 깨끗한 선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직접 농민의 입장,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전국 농민의 총연맹 광주시 농민의 오종원 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선거가 한 50여일 남았네요.
예. 네, 조합장 선거, 이 단위조합장들의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 앞두고 있는 농촌 마을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예, 4년마다 치러지는 이제 전국 조합장 동시 선거가 이제 한 5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겉보기에는 이제 분위기가 차분하지만은 물밑에서는 선거 분위기가 크게 유동치고 있습니다. 네. 고유 명절인 설부터는 본격적인 선거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각 농협별로 후보자들 간의 윤곽은 좀 거의 드러난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조합장 선거가 근데 다른 공직 선거와는 좀 성격이 다르죠. 어떤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을까요? 예. 우선 조합장 선거는 선거운동 방법이 극히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조합장 후보자 간 상호 토론회 등 유권자인 조합원에게 후보자들의 자질과 전반적인 농협 운영에 대한 포부와 비전을 알아내기 어려운 선거입니다. 네. 가장 크게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선거운동은 후보자 혼자만 할 수 있다는 게 공직선거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후보 혼자만 할 수 있게 지금 만들어진 이유가 여러 가지 선거 과열이나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하고자 그런 룰, 규칙을 만든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예, 그런 원인도 작용을 하겠죠. 네. 후보자 간 특히 조합장 선거들이 지금까지 굉장히 치열했던 경우들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서로 흑색 선전이랄지 비방전들이 굉장히 과열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후보자 간의 이 조합장 선거에서 경쟁이 치열합니까? 글쎄 이제 조합의 규모에 따라서 틀리겠지만은 네. 조합장에는 고액의 연봉, 업무 추진비 및 예산 인사권이 보장되고 지역 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과 함께 다양한 권한과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합장이 되면 여러 가지 권한들이 생긴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죠. 구체적으로 조합장이 되면 어떤 권한들을 갖게 되는 거죠? 예, 간단히 보면은요, 조합장 연봉이 1년에 적게는 한 7천만 원에서 네. 1억 한 2,3천만 원 정도. 네. 거기에다가 이제 기사가 딸린 관용차, 네. 1억 원 정도의 업무 추진비가 지급되다 보니까 네. 웬만한 구청장이 부럽지 않다는 것이죠. 네. 거기다가 200명의 한 직원들의 인사권까지 쥐고 있으니 네. 그 권한은 조그마한 왕국의 왕마냥 막강합니다. 네. 잘 몰라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조합장이 되면 정말 고난이 막강하네요. 기본적으로 업무 추진비가 1억이나 되고 그다음에 200여 명에 가까운 또는 때로는 100명 작은 데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인사권까지 쥐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치열하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또 이 일반 이 공직자 선거는 유권자들이 전 국민의 대상 또 아니면 지역민들 전체지만 이 조합장 선거는 좀 제한된 투표자들 속에서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네, 어떤가요? 보통 한 몇 명 정도 이렇게 조합원들 대상으로 투표들이 보통 선거권자들이 형성이 됩니까? 그래 이제 저희는 좀 광주시로 광역시로 편입이 됐습니다만은 네. 좀 전국적으로 보면은 면 단위 해가지고 이제 자그마한 지역에서 그런 조합원들이 투표를 하다 보니까요. 네. 조합원들 간에 서로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네. 또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또 친밀도가 높아져서 네. 서로 간에 부정을 보아도 웬만하면 시시하고 넘어가는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 네. 부정보다는 지역 농협의 이미지를 네. 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서로 문제가 좀 있더라도 이것이 터지면은 서로 시끄럽고 또 우리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좀 묻고 가는 경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음성적으로 더 여러 가지 선거 부정이 일어날 개연성이 높다는 이야기시네요. 그러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선거 부정들을 가지고 일어났을 때 또 지역에서 그 선거가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 갈등 이런 부분도 생기고 좀 부정적인 결과들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게 있었죠? 그러죠. 어떻게 보면은 같은 학연 지원이면서도 또 후보자 간에 그게 이제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럼 선거는 선거로서 끝나야 됩니다만은 그 후유증이 꽤 많이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패거리가 생기고 또 이런 라인 줄을 서는 라인이 생기고 네. 지역에서는 굉장히 그 지역의 대표를 뽑으면서도 네. 그런 후유증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서로 이런 선거를 치르면 치를수록 지역들이 서로 갈라지고 지역민들이 서로
그 지역민들 사이에 이런 갈등들이 더 깊어지는 그런 결과들이 많이 만들어져 왔겠네요. 그렇죠. 2015년부터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이 정부가 직접 이 선거를 관리하지 않겠습니까? 예. 네,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개입한 이후에 선거가 좀 많이 깨끗해졌습니까? 아무래도 위탁관리위에 많이 개선됐다고 해도 아직은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선거가 돈은 먹고 손발은 풀어야 되는데 네. 후보자가 뭐 정전 발표나 후보자 상호간 토론회 등 전반적으로 좀 깜깜이 선거가 되다 보니까 네. 정책 선거보다는 세련, 지연, 학연, 그래도 뭐 돈 선거까지 형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정책 선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네. 혁신적인 제도 개선이 좀 보완되어야라고 생각합니다. 회장님께서 현장에서 보시면서 이게 인맥 선거가 아닌 정책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부분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거 운동 방법을 좀 다양화시켜야 되겠죠. 네. 예. 먼저 주위에서 후보자들을 같이 적으면서 검증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만은 네. 저 후보자가 농협에 대해서 어떤 비전과 포부를 가지고 있는가. 네. 그분이 조합장으로서 4년간 어떻게 농협에 대해서 경영을 할 건가에 대한 네. 그런 부분에서는 거의 다 모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거 며칠 앞두고 유일하게 뭐 판촉물이 한 장씩 조합원들한테 전달이 됩니다. 네. 그걸 가지고는 그 후보자의 면면을 결코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네. 그게 결국은 이제 깜깜이 선거지 않냐. 네. 그런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겠는데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뭐 선거 이 판촉물이나 공고물 한 장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건 쉽지 않고요. 그다음에 또 물론 그 여러 가지 부정들을 막기 위해서 여러 차단을 하고 혼자 선거를 하게 한다고 하지만 또 이런 부분들이 후보자를 제대로 아는 그런 시간과 공간들을 제약해버릴 수도 있겠네요. 유권자들에게. 네. 지금 이 선거 어찌됐든 간에 좀 공정하게 후보들이 경쟁하고 또 그중에서 가장 또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서 사람들이 조합장이 뽑혀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선거도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어떤 선거로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이 선거 결과가 이 지역 발전에 어떤 영향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나름대로 바람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말씀도 좀 해주시죠. 그러죠. 일반 시민들이나 국민들께서는 어떤 이제 조합원들에 의해서 특히 조합장이나 임원들에서 이제 결정 운영된다고 해가지고 좀 많은 관심이 좀 덜할 걸로 합니다. 네. 그런데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있는 그런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모든 생활하는데 농협이 갖고 있는 협동조합이 갖고 있는 이게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이런 뭐 불법 선거라든지 탈법 선거가 되지 않도록 당연히 노력해야 되겠지만은 네. 이게 꼭 선거 때마다 이런 캠페인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권자인 조합원들도 이 선거의 공정성, 제대로 된 좀 선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노력해야 되겠죠. 네, 조합원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까도 이제 반복됩니다만은 우리 학연 지연을 떠나가지고 네. 과연 우리 농협을 또 우리 조합원들을 얼마만큼 미울 수 있는 후보가 조합장이 돼야만이 그런 모든 것이 혜택이 돌아온다는 네.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공정한 선거를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3월 13일 선거를 통해서 정말 지역 조합을 좀 이끌 수 있는 제대로 된 리더들이 많이 선출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국 농민의 광주시 농민의 오종원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매일 이 시간 다양한 남도의 소식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남 중부권 소식 정리합니다. 빛가람신문 박은정 국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나주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이 좀 저조하다. 오는 22년까지 30% 이상의 의무 채용을 좀 앞당겨 실시해야 한다. 뭐 이런 여론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나주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에서의 지역 인재 채용이 저조하다는 지적인데요. 네.
오는 28일이면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나주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16개 공공기관이 모두 이전을 완료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어서 지적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네.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숫자별 시행령에 따르면 이전 공공기관은 지역 인재를 지난해 18%, 올해 22% 등 매년 3%씩 높여 2022년에는 30% 이상을 채용해야 하는데요. 네. 올해 나주혁신도시 채용 규모를 보면 13개 기관에서 2,465명을 채용할 예정이고요. 관련법에 따른 지역 인재 의무 채용 인원은 517명에 그칠 전망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지역 인재라는 것은 지역에서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최종 학력이 지역에서 나온 그런 출신들을 의미하는 겁니까? 네네. 네. 나주혁신도시로 이전한 이 공공기관들의 이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이 좀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예, 나주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보면 2016년에 11.4%, 2017년 16.2%로 매우 낮은 편이고요. 2018년 상반기도 21.5%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부산의 경우에는 2017년 31.3%를 달성했고요. 대구 역시 2018년 상반기에 41.3%를 지역 인재로 채용해 나주혁신도시와 대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들 지역의 공공기관들은 일자리 사정이 매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지역 청년들의 의무 채용을 비율보다 훨씬 높게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도 채용 비율을 올해 30% 수준으로 올려 달성한다면 740명 정도의 지역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네. 다른 지역처럼 일자리 사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이전 공공기관들이 2022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채용 비율을 조기에 3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 강주시를 비롯한 전남도는 공공기관들과 협력해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30%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 대구 경북에서 홍역 환자가 발생한 이후에 서울, 전남 등 신안에서 발생했죠. 전국에서 홍역 환자가 또 속출을 하고 있는데요. 화순군에서는 홍역을 좀 사전에 예방관리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기 시작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화순군은 최근 저희 전남은 물론 전국에서 홍역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관내 홍역 환자 감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요. 홍역 예방 접종 실시와 개인위생 예방관리 홍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홍역은 제2군 법정 감염병으로 발열, 기침, 콧물,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요. 발진 4일 전부터 4일 후까지 균이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높은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단체 생활 중 한 명이라도 감염되어도 집단 유행으로 번질 수 있고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제 방송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고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유럽, 중국, 태국, 필리핀 등 홍역이 유행한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면 홍역 예방 접종을 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요. 네. 또 여행에서 돌아온 후 발열을 동반한 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하고요. 또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화순군에서는 홍역의 유행 발생 추이를 매일 점검하면서 주민들의 홍역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화순군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홍역에 대한 예방, 그다음에 홍역에 대한 대비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담양군 이야기도 좀 해보죠, 국장님. 담양군에서는 이 선도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2019년 강소농을 지금 모집하고 있다는데 이 어떤 의미이고 강소농이라는 게 그다음에 모집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도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담양군은 경영 규모는 작지만 경쟁력 있는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해 신규 강소농 경영체를 다음 달 14일까지 모집합니다. 강소농 지원 사업은 농가 경영 개선 실천 교육을 통해 경영체의 자율과 자립적 역량을 강화하고요. 작지만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농업 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업 경영 개선 역량가와 교육, 맞춤형 컨설팅, 자율몸체 활동 지원, 농업기술 정보 제공 등의 농업 경쟁력 향상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됩니다. 네.
그 강선홍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담양군 농업기술센터 경영지원과로 제출하면 되는데요. 그 강선홍의 창의적 노력으로 경영혁신을 이뤄내는 우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그 담양군에서는 향후 마케팅과 브랜드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담양군 발전을 위해서 이런 적극적인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 고로쇠, 이 항상 이맘때쯤이면 고로쇠 언제 나오지라는 생각들 하고 있고 또 이 고로쇠가 이 건강에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많은 관심들이 있는데 이 장성 고로쇠가 타 지역보다 좀 이른 출하를 시작했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장성군의 명물인 청정 고로쇠 수액이 소비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 장성군은 이달 초부터 고로쇠 수액 채취 지역인 북하면 남창마을과 가인마을 일대에서 채취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고로쇠 수액은 칼슘과 마그네슘, 칼륨 등 미네랄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그 골다공증, 위장병, 피부염 등의 좋은 건강 음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특히 장성의 고로쇠 수액은 일교차가 크고 청정한 노령산맥의 고로쇠 나무에서 뽑아내 그 다른 지역보다 수액이 맑고 청량함이 뛰어나 더욱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요. 그 인가들은 지속 가능한 산림 자원을 유지하기 위해 수액이 채취 횟수와 나무 크기에 따른 구멍 개수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 자체적인 관리 감독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네. 그 장성군은 또한 그 청정 고로쇠의 품질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요. 그 2017년에는 고로쇠 수액의 가공 단계를 자동화 단계 기계로 관리하는 그 임산물 산지 유통센터를 열어 신속하고 위생적인 생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곳은 가공시설과 함께 판매장도 있어 방문객들이 고로쇠 구입도 가능한데요. 그 제철을 맞은 달큰한 장성 고로쇠 수액은 1.5리터와 18리터 포장 용기로 판매되고 있고요. 네. 그 올해 3월 말까지 약 18만 리터를 채취할 예정입니다. 네, 고로쇠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는 겨울도 좀 다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빛가람 신문 박은정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제 모두 세월 따라 흔적도 없이 변하였지만 덕수궁 돌담길에 아직 남아있어요. 다정히 걸어가는 연인들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 밑 정동길은 아직 남아있어요. 눈 덮은 조그만 교회당 향긋한 5월의 꽃향기가 가슴 깊이 그리워지며 눈 내린 광화문 내 거리 이곳에 이렇게 다시 찾아와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 밑 정동길은 아직 남아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당
따라 떠나가지마. 언덕 밑 전동길은 아직 남아 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교회가. 오늘은 포근한 겨울 날씨와 강력한 미세먼지가 손을 잡았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 영하 1도에 머물러 있고 한낮의 기온이 11도까지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른 아침부터 대기 질이 좋지 않은데요. 호흡기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는 밤부터 해소되겠습니다. 이번 겨울 광주는 큰 한파나 눈 소식 없는 비교적 평이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날씨는 바꿀 수 없지만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특별한 오늘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 상황 알려드립니다. 대남대로 백운교차로에서 남광주 사거리 방향 중간 지점 가장자리 차로 막고 공사 중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북문대로 동운고가도로에서 우남 사거리 방향으로 밀려 지나고 있고 무등로 신안 사거리에서 광주역으로 신호대기 2번 필요합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랑방 부동산 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의 정은솔이었습니다. 반도건설 김현욱입니다. 짓는 곳마다 이슈가 된 반도일보라가 드디어 광주에 찾아옵니다. 남구의 미래 가치를 누리는 곳, 혁신 설계와 첨단 인공지능 ICT까지 와우! 미래 가치도 생활 가치도 유보라답게 남구 반도일보라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1800-0086 반도건설. 반도건설 김현욱입니다. 짓는 곳마다 이슈가 된 반도일보라가 드디어 광주에 찾아옵니다. 남구의 미래 가치를 누리는 곳, 혁신 설계와 첨단 인공지능 ICT까지 와우! 미래 가치도 생활 가치도 유보라답게 남구 반도일보라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1800-0086 반도건설. 1월 23일 수요일 황동인의 시선집중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20분 다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은 8시 57분입니다. 반도건설 김현욱입니다. 짓는 곳마다 이슈가 된 반도일보라가 드디어 광주에 찾아옵니다. 남구의 미래 가치를 누리는 곳, 혁신 설계와 첨단 인공지능 ICT까지 와우! 미래 가치도 생활 가치도 유보라답게 남구 반도일보라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1800-0086 반도건설. 따스한 햇살, 시원한 바닷바람, 강한 조류까지 무한한 재생에너지를 품고 있는 전라남도. 전남이 남도의 맑고 깨끗한 에너지로 미래를 준비합니다. 지역 주민과 수익을 나누는 도민발전소를 만들고 청정에너지로 환경과 경제를 생각합니다. 빛가람 에너지 사이언스 파크는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일자리가 넘치는 에너지 신산업 메카로 키워갈 것입니다. 에너지 넘치는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미래가 현실이 되는 전라남도, 전남 행복시대입니다. 광주 MBC 캠페인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허브 전남. 이 캠페인은 전라남도가 함께합니다. (2019) 광주 MBC 7대 기획. 하나, 지방 분권시대 연중기획보도 지방이 힘이다. 광주 전남 지역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들의 노력을 보도합니다. 둘, 제18회 2019 광주 휘나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중계방송 오직 MBC에서만 독점 중계합니다. 셋, UHD 핑크피쉬 프로젝트를 통해 근본적인 전라도의 맛을 탐구합니다. 넷, 3.1절 100주년 기획 타카하시의 작은 방. 진실을 밝히기 위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감동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다섯, 5.18 39주년 다큐 영화 5월 소나무 합창단.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또 다른 희망을 노래합니다. 여섯, UHD 다큐 세계지질공원을 통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무등산의 새로운 가치를 조명합니다. 일곱, 2019 정율성 동요 경연대회. 광주 출신 작곡가 정율성 그의 음악을 노래합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광주 MBC. 2019년에도 광주의 빛을 더욱 밝히겠습니다.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MBC 문화방송.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